긴 뒤틀린 발톱이 부상당한 마을 사람의 다리를 잡아 눈 위로 헝겊 인형처럼 끌고 갑니다. 어둠이 내리고 공기가 얼어붙을 듯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고대의 구부정한 형상에게 끌려가며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불쌍하고 저주받은 영혼은 황홀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숲속에서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발밑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머리 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무 사이 바람 소리까지 모두 어딘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상상을 자아냅니다. 지켜보고 따라오고 사냥하는 존재 말이죠. 배낭여행자는 어깨너머로 다시 한번 힐끗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메인 도로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작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해지기 전에 돌아갈 수 있어. 누가 지나가며 도와줄 거야. 그는 저무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뜨며 지도를 다시 봅니다. 근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 있어. 숲을 가로지르는 게 거기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야. 그는 자신이 나무 경계선의 맨 끝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조금만 더 가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면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면 돼. 그는 더 일찍 돌아갔어야 했다. 잠시 후 배낭여행자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께 직접 질문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나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임상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든 상관없이 상담은 삶의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인 베터헬프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베터헬프의 사명은 상담을 더 저렴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선택지가 제한될 때 치료사 찾기가 어렵기에 중요한 사명입니다. 베터헬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치료사 찾기를 더 쉽게 해줍니다. 베터헬프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며칠 만에 전문 치료사와 매칭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치료사와 매칭되는 과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제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betterhelp.com/doctor, betterhelp.com/drdob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베터헬프 첫 달 비용도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사와 직접 연결되어 도움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치료사를 찾는 게 약간 데이트와 비슷해서 만약 그 치료사와 잘 맞지 않는다면 치료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추가 비용 없이 쉽게 다른 치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네트워크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베터헬프에서 온라인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 클릭 또는 betterhelp.com/drbob 방문해주세요. 채널 후원해주신 베터헬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낭여행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배낭여행자는 지난 몇 달간 동유럽을 주로 도보로 횡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부 러시아의 추운 시골을 걷는 것은 폐렴 위험이 있어 그는 따뜻한 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태워주거나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데려다주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끈기와 서툰 러시아어 덕분에 그 배낭여행자는 꽤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새 차를 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서 그를 태워준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돌기 전까지는 꽤 친절해 보였습니다. 배낭여행자는 지도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고 운전자가 다른 출구로 빠져나가 길고 한적한 고속도로 옆 숲가에 차를 세우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운전자가 그에게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재촉했습니다. 배낭여행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고 거친 러시아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창문을 내린 채 크게 웃으며 빠르게 떠났습니다. 운전자는 배낭여행자에게 뭔가를 소리쳤지만 차가 멀어지면서 그에게는 한 문장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바 야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해가 지자 배낭여행자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 몇 걸음만 더 가면 돼. 그는 계속 되뇌입니다. 돌아가서 지나가는 차를 다시 잡으려 하기엔 너무 가까워.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지만 희미한 빗줄기는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약한 불빛이 눈 위에 작은 반짝임을 만들지만 그것은 배낭여행자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걱정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그의 발걸음 때문이 아닙니다. 배낭여행자의 가슴이 철렁하고
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춥니다. 그의 떨리고 얼어붙은 손가락 때문에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 빛이 멀지 않은 공터에 서 있는 한 인물을 비춥니다. 그 인물은 허리를 굽힌 채 있고 이는 보통 노년기에 나타나는 자세로 사람의 상체를 점점 더 땅에 가깝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없습니다. 그 인물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자는 주의를 끌기 위해 가이드북에서 본 전형적인 러시아 인사말을 외칩니다. 그 인물은 돌아서서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 소리는 러시아어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배낭여행자 같은 초보자가 알아차리기는커녕 이해하기에도 너무 오래된 방언입니다. 그가 조심히 다가가자 손전등에 비친 인물이 나이 많은 여성임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밤에 이 숲에서 혼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배낭여행자는 길을 물어보려고 시도하며 지도에서 봤던 이 숲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봅니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 비친 그 노파를. 그녀의 피부는 곰보 자국과 깊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고 까만 작은 눈동자가 그를 응시합니다. 침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와 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각 손가락 끝에는 썩어가는 노란 손톱이 길게 자라 뼈만 남은 손가락에서 발톱처럼 피어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배낭여행자는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그를 이곳에 버리고 간 운전자의 한마디와 그 말이 익숙했던 이유만 계속 생각합니다. 바바야가 숲에 살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인하는 현지 민속 설화 속의 존재입니다. 보통은 초라한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얼어붙은 손에 쥔 손전등이 꺼지자 배낭여행객은 뒤돌아 나무 사이로 달려갑니다. 그의 이성은 비명을 지를 듯한 극도의 공포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배낭을 내던지고 옆눈에 노파의 얼굴이 보일까 두려워 감히 뒤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의 발톱 같은 손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뻗어올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성가신 짐에서 벗어난 그는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기를 바라며 숲속을 다시 달려갑니다. 무언가가 그의 피부를 살짝 스치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저어 그것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얇은 거미줄이 달라붙자 배낭여행자는 팔, 얼굴, 머리카락에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다시 차분해집니다. 차분함을 넘어 그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게 아닌 듯합니다. 그를 둘러싼 숲의 어둠이 밝아지는 것 같고 그는 눈으로 덮인 땅에 편안하게 한숨을 쉬며 눕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노파도 그녀의 이빨이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남자가 술집에서 누군가를 버리고 왔다고 자랑하다가 붙잡혔고 이후 실종된 히치하이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운전자를 신문하며 왜 무고한 배낭 여행객을 얼어붙은 숲에 버려 죽을 수도 있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운전자는 러시아어로 비웃으며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바바야가가 먹어야 하니까요. 휴머노이드 SCP는 재단이 만나는 변칙 개체 중 가장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SCP-682, 나 SCP-096 같은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나움과 위험성 때문에 종종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에는 특히나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감각,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외모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풀고 안심하게 되지만 그렇게 방심한 대가로 빠르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SCP-352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존재는 슬라브 민속에서 불리는 이름인 바바야가로 자주 불립니다. 이 이름이 부기맨을 가리키거나 부기맨을 죽이고 싶을 때 부르는 킬러와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유럽의 전설에 따르면 바바야가는 숲 깊은 곳에 사는 존재로 늙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괴하게 생겼다고 묘사됩니다. 전설 속 바바야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오직 다른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고통만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부기맨과는 다릅니다. 대신 바바야가는 훨씬 더 모호한 존재로 여겨지며 숲에서 그녀를 찾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는 인물로 자주 묘사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를 동물 보호를 책임지는 동정적이고 모성적인 존재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즉, 바바야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적어도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전설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처럼 SCP-352 역시 늙고 야윈 여성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서 정확한 나이를 알아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SCP-재단이 기록한 것은 그녀의 말투입니다. SCP-352는 오직 고대 러시아어, 즉 현대 러시아어의 중세 전신을 연상시키는 방언으로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강한 억양과 지역 방언 때문에 재단의 가장 뛰어난 언어 전문가들조차도 그녀가 말하는 것을 거의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SCP-352가 소통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상황을 전혀 돕지 않습니다. 그녀가 드물게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서 간신히 해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패턴을 보면 SCP-352는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위협과 맹세만을 내뱉습니다. 그녀가 본질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CP-352는 재단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고 이름이 있는지조차 밝힌 적이 없습니다. SCP-352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에 대한 배경 정보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적대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은 노부인은 위협적인 말만 하며 소통하지 않습니다. 소매업 경험이 없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SCP-352에 대해 특별히 이상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질 만한 점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해가 없는 노파라는 생각은 그 안에 있는 괴물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단번에 사라집니다. 결국 겉모습은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SCP-352의 경우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재단 연구원들은 이 변칙 개체가 겉보기에는 연약한 노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일반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SCP-352는 200kg이 넘는 무게도 큰 어려움 없이 옮길 수 있으며 시속 70km에 달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엘리트 운동선수에게도 초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겉보기에는 노쇠해 보이는 노인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리 뛰어나고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상처를 스스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SCP-352는 빠른 세포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부상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신체 손상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녀의 신체가 재구성되는 데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다른 존재들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SCP-352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그녀는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인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근육, 뼈, 그리고 내부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고도의 노화 상태에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이례적인 속도, 힘, 신체 재생 능력과는 달리 외부의 노인과 같은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SCP-352에게 동유럽 민속의 악명 높은 바바야가의 이름을 별명으로 붙인 것은 확실히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재단 내 일부 인원들이 그녀를 정말로 전설 속의 무시무시하고 노쇠한 숲속 거주자로 믿으며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데에는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칙 존재는 강화된 능력과 불사상 외에도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SCP-352는 자신의 몸 어디에서든 머리카락과 같은 얇은 섬유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얇은 생물학적 실은 단 1시간 만에 수미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게다가 SCP-352는 이 실들을 직접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재단에 격리된 동안 직원들은 SCP-352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관찰하는 동안 그녀의 몸에서 자라난 이 실들이 격리실의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실들 각각은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고 약한 질감과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모이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실들을 추가 분석한 결과 SCP-352에만 있는 특이 효소층이 덮여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효소는 그녀의 모든 신체 조직에 존재하지만 SCP-352가 생성하는 이 효소는 변칙 개체의 침과 머리카락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납니다. 재단 연구원들이 실시한 화학 분석에서도 이 효소의 정확한 구성 성분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인간과 접촉했을 때의 부작용은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SCP-352의 효소가 인간 조직에 닿게 되면 신경계를 빠르게 공격하기 시작하며 그 증상은 여러 불안하고 퇴행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즉시 이 효소가 피부에 조금이라도 닿은 사람은 생생한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논리적인 뇌 기능이 차단되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피험자의 통증 수용체도 억제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효소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며칠 동안 환각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투여량이 많을수록 이 조증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SCP-352에게 한 번만 물려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보는 것과 자신의 생각조차 믿을 수 없는 망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재단이 SCP-352의 습성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생물은 육식성 식단으로 생존하며 주된 선호 음식은 인간의 살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은 아마 SCP-352이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닥이 함께 엮여서 특히 불쾌한 거미줄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SCP-352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 짜는 거미줄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미와 매우 비슷하게 SCP-352는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낸 실을 이용해 머리카락으로 된 거미줄을 만들고 먹잇감이 그 안에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에 들어있는 효소에 먹잇감을 노출시켜 그들이 빠르게 순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효소는 환각을 일으키고 통증을 마비시키는 성질이 있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한 번 물리거나 효소에 노출되면 SCP-352는 희생자를 가두고 먹기 시작합니다. 재단 요원들이 실험과 SCP-352 발견 당시 모두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먹잇감이 도망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칙적인 노파는 보통 희생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며칠간 인간 먹잇감을 서서히 먹어치워 결국 모두 없앱니다. SCP-352가 누군가를 먹는 끔찍하고 속이 뒤집힐 만한 장면은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지만 정작 희생자들은 이 참혹한 과정 내내 대체로 순순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효소 덕분에 고통스러운 감각이 무뎌지고 누더기 노파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극심한 공포 대신 도파민이 급상승하는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SCP-352의 대부분 희생자들은 자신이 삼켜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동안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외부 세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삼켜지고 결국 죽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재단이 이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있기 전 마법에 걸린 숲에 대한 보고가 남부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그들의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떠돌던 이야기들에 따르면 한 마녀가 근처에서 여러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재단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수팀은 남부 러시아에 도착해 붙잡힌 변칙 개체와 최근 죽음의 범인에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은 텅 비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흩어지자 곧 섬뜩한 발견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여러 구의 시신이 다양한 부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냄새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른바 마녀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외곽 숲으로 이어지는 눈 위에 피가 흘러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키의 형태와 방향을 보니 시신들이 숲 쪽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곳이라고 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작고 얼어붙은 마을을 벗어나자 재단 회수팀은 사방이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나뭇잎과 가지에는 얼음이 소복이 내려앉아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수색하며 눈 위에 바삭거리는 소리를 남겼습니다. 피의 흔적을 따라가던 중 그룹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한 명은 무언가가 자신의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휘저어 털어냈습니다. 그냥 거미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거미줄과 비슷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대은 그와 연락이 끊겼고 그들은 서로 모여 남은 요원 중 한 명을 실종된 동료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재단 요원은 숲을 지나며 으르렁거림과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발밑에 눈이 내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뼈가 이빨에 갈리고 부러지는 바삭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보며 나무 사이 거미줄 같은 실템으로 실종된 요원 위에 웅크려 그를 산채로 먹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요원은 중얼거리며 그의 말이 따뜻한 입김에 실려 얼굴 앞에 퍼졌습니다. 바바 야가. 재단은 곧 추가 회수팀 여러 팀을 더 보내 이 변칙개체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효소에 여러 번 노출된 사례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결국 SCP-352가 포획되어 재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회수팀은 또한 머리카락처럼 생긴 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숲 대부분을 덮을 만큼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단 요원들이 SCP-352의 희생양이 된 주요 원인임이 곧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요원들은 이 실과의 접촉을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거미줄이 피부에 닿은 것으로 착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현재 SCP-352로 지정된 이 변칙개체는 항상 밀봉된 격리구역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상호작용은 보안 카메라 같은 원격 수단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이 SCP-352와 접촉해야 할 경우 항상 완전한 방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환각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즉시 격리 조치되고 효소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원이 SCP-352에게 물렸을 경우 그 인원은 버려두어야 합니다. SCP-352는 주 1회 먹이를 받습니다. SCP-604 또는 SCP-1680을 이용한 보다 효율적인 먹이 공급 방법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사이트 책임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바야가는 여전히 먹어야 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Dr. Bob, 패트리온을 확인해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세요. 이제 Dr. Bob 파일에서 SCP-150, 몸을 훔치는 기생충, 테세우스의 배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해보세요.